예, 지난 시간에 그 강의 시간에 녹화한 거가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커브를 배웠는데 여기 메뉴바에서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브라이트니스, 레벨, 커브, 익스포저, 여기서 밝기, 색상 조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데 사진 보정에서는 이 어저스먼트만 하면은 거의 다 한 6, 70%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커브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금 앞으로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배우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첫 번에 이 커브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커브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이 뜨면은 이게 조절창인데 이 조절창을 설명드리면은 이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죠. 정사각형에 안에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고 이 대각선인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거예요. 보정을. 그리고 X축에 인풋이 있고 Y축에 아웃풋. 이 얘기는 인풋에 들어가는 값이 0에서 255까지 밝기 단계가 있는데 요 0에서 255 단계 이것이 이 X축의 인풋이 되면은 아웃풋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웃풋에 나타난 것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256의 가운데면은 128이 되겠죠. 128에서 이 대각선에 부딪혀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면은 128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같은 상태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 사각형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요 밑에 가면은 펜처럼 생긴 그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첫 번째 게 섀도우 에리어 그리고 마지막 게 화이트 에리어 가운데 게 미드톤 에리어. 그러니까 섀도우 에리어를 펜을 찍고 이것으로 여기에 섀도우 에리어를 찍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변해요. 그리고 화이트 에리어를 찍고 화이트 부분을 찍으면 화이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변하고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드톤은 어디가 되나? 미드톤은 회색 부분이 이 부분을 찍고 이렇게 변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아이드롭 이 마우스가 찍는 부분의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 전체가 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건 리셋해서 Alt 플러스 리셋 하면 원위치 되겠죠. 그리고 옆에 이 손가락 툴은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놓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찍으면은 이 커브에 여기에 나타나죠, 점이. 지금 찍었던 부분이 요 지점에 밝기란 얘기예요. 다른 데를 어두운 데를 찍어 보면 이 부분이 찍히겠죠. 어두운 데 찍고 부분 여기에 나오죠. 예, 이런 거고, 그리고 쇼 클리핑, 이거는 클리핑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벽 255 바깥으로 그래프가 나갈 때 클리핑이 된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정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오른쪽에서 OK를 누르면은 이 작업이 저장이 돼요. 이걸 OK를 누르면은 작업이 저장되면서 이 창이 닫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열고 커브를 들어갔어. 그리고 이 캔슬은 그야말로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완전히 캔슬이 되면서 이 작업창이 닫혀요. 원본 상태로 캔슬하면은, 그죠? 이렇게 원본 상태가 돌아가죠. 다시 어저스먼트에서 커브로 들어가고, 오토는 말 그대로 이걸 누르면은 자동으로 보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보정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보존된 상태를 Alt 플러스 캔슬하면, 캔슬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리셋이 나오죠. 이걸 클릭하면은 리셋이 되죠. 그리고 밑 옵션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프리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업하는 상태가 프리뷰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체크가 됐으니까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난 프리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본 상태는 어떤가 하고 확인할 때는 이걸 꺼주면 돼요. 원본 상태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프는 보정한 값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미리 보기를 다시 체크하면은 보정 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원상복구하려면 Alt 플러스 리셋, 그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히스토그램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 있죠? 이 히스토그램하고 같은데, 단지 이거는 찬넬이 컬러고 여기는 RGB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컬러라는 빛의 3원색 RGB가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컬러 옆에 방향키를 누르면은 여기에 찬넬이 나오는데, RGB 찬넬을 클릭하면은 모양이 똑같아지죠. 단지 이건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고 그런 차이예요. 네, 요 커브 창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드릴 거고, 이제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어두운 쪽 섀도우 에리어가 이만큼 비어 있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걸 요 조절점을 이렇게 마우스를 조절점에 사각형 안에 가면 화살표가 있는 십자로 바뀌어요. 이때 N쪽 마우스 클릭해서 끌고
이렇게 가서 그래프가 있는 시작되는 부분까지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은 요 지점의 인풋이 여기에 나타나요. 숫자가 41이라고. 여기가 41인데 아웃풋은 제로죠. 그러니까 42라고 0하고 41은 41이 조금 환하겠죠. 0보다. 그 조금 환한 색깔이 전부 다 0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이미지에서 그만큼 얻어진다는 얘기죠. 밝기 단계가 있던 것이 40일까지 있었던 밝기 단계가 전부 다 0으로 되니까 더 얻어지겠죠. 요거를 빼내고 볼까요? 예. 다시 가면은 얻어지죠. 이 화이트 에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에리어도 요 조절점을 요 데이터가 끝난 지점까지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밝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죠. 이렇게 가니까 더 밝아지잖아. 데이터 없는 데까지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 하이라이트 에리어는 더 밝아지고 섀도우 에리어는 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명암 차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데는 어두워지고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 컨트라스트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알트 눌러서 리셋하고 이번에는 이쪽에 255의 이 대각선의 끝지점을 끌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볼까요? 이 얘기는 원래 밝기가 255였는데 지금 아웃풋이 171로 어두워졌죠. 숫자가 낮은 것이 어두운 거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어두침침해졌죠. 그리고 이걸 더 내리면은 더 어두워지겠죠. 어디까지 어두워지냐. 중간까지 갖다 놓고 여기서 중간까지 내리려니까 못 맞추겠어. 그러면 여기 130까지 내려왔죠. 이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파랗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 방향키를 내려주면은 내려가죠. 128까지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도 어두운 쪽도 0의 부분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서 128 지점까지 갔어요. 갖다 놓고 보니까 128이 안 돼. 그때 마찬가지로 방향키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로 먼저 이 숫자를 드래그해서 파랗게 만들어 놓고 방향키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128까지 갔죠. 양쪽이 128 되니까 회색이 됐어요. 회색이 됐는데 이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 느낌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본래 그래프가 있고 가운데 일자로 하얀 지점에 에, 회색 부분이 그래프로 일자로 이렇게 되면은 제로 지점이 128이 됐고 255가 128이 되니까 이 전체가 회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게 50% 그레이라고 그러는데 50% 그레이를 만들어 놓고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다시 요 어두운 쪽을 128 위로 더 밝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전이 되죠, 그래프가. 그리고 이쪽 제로로 255를 제로로, 그러니까 모든 밝기가 반전이 돼서 거꾸로 될 거예요. 이 상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특수한 경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셋을 하고 Alt 플러스 리셋. 그리고 이때 보면은 요 그래프가 지금 히스토그램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죠. 하얀 걸 어둡게 만드니까 화이트 에리어가 어두워졌어요. 밑에 이거 기본이 있고 위에 게 이제 보정값인데 요 보정값이 128 근방향하니까 요 128 지점을 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섀도우 에리어도 이렇게 하니까 올리니까 밝은 쪽으로 가죠. 밀고 제로 부분이 54가 되고 77이 되고 128이 되니까 이렇게 128 같이 맞춰 놓으면은 인풋 아웃풋이 128이 되면은 128 지점 한 줄이 나와요. 그래프가 한 줄로 바뀌죠. 그거까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래프는 원래 있던 그래프고 요 새로 조정하는 값이에요. 이게 일자로 Alt 리셋. 근데 우리가 지난번 레벨에서는 요 밝기 조정을 어두운 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두운 쪽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어둡게. 왜냐면은 요즘 인풋이 41이었는데 제로가 되니까 어두워지죠. 어둡게 만들고 이게 화이트 쪽을 255의 밝기를 N쪽으로 가니까 어두워지겠죠. 아니, 밝아지겠죠. 이만큼 밝아졌어요. 어두운 쪽은 더 어두워지고 밝은 쪽은 더 밝아지고 요걸 이렇게 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58을 뺐죠.
58을 뺐고 여기에서 얼마야? 255에서 여기 뭐 230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20을 뺐죠. 이쪽 58 빼고 20을 뺐으면 78을 빠진 거야. 78이 빠진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런데 요 히스토그램의 왁구는 항상 0과 255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다시 256단계로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0과 255인데 이것이 이렇게 가서 어둡게 만들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한 40까지 갔어요. 그럼 255에서 40이 빠졌으니까 215가 남겠죠. 215를 가지고 다시 255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항상 요 틀은 0과 255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도 요걸 조정을 215 분량을 이 256단계에다 늘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할 때 100m에다가 이 길이가 100m인데 100m에서 100명의 사람이 쭉 일렬로 나열돼 있어요. 나열돼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50명을 빼는 한 20명만 뺄게요. 100명 중에서 20명을 빼면은 100명을 가지고 100명을 가지고 100명이 늘었었던 자리에 80명이 늘었으니까 공간이 비겠죠. 넓어지겠죠. 간격이.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에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이제 심한 경우는 비게 돼 있어요. 새로 조정하는 값이.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런 게 나타나요. 왜냐면은 256단계였는데 40이 빠진 215단계 가지고 256을 만들려니까 중간중간이 비게 돼 있죠. 그런 원리를 아시고. 그런데 노출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은 대비가 높아지는데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런 경우 데이터가 없는 데까지는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근데 이쪽은 데이터가 좀 여기까지 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컨트라스트를 다시 조정을 해줘요. 다시 조정을 하면은 컨트라스트는 S커브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두운 지역을 내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올리고 해서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지역은 더 어두워지고 이게 컨트라스트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레이어 위에 원본에다가 이 조정을 하게 되니까 이 원본의 데미지가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 요 캔슬 하고, 여기서 작업할 때 보통 보면 이 백그라운드를 일단 카피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수가 있어요. 카피를 하려면은 컨트롤 레이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J 하면 레이어 1이 생기죠. 카피가 됐죠. 이 백그라운드는 눈을 가려볼게요. 가려도 마찬가지야. 똑같죠. 두 개가 똑같은 겹치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 작업, 이미지 어저스먼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카피 부분 위에다가 작업을 했으니까 원본은 안 닫히죠. 원본은 안 닫히는데 단 이때는 데이터 용량이 2배로 늘어났죠. 요거 백그라운드 하나만 있을 때보다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데이터는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메뉴바에 있는 이미지 어저스먼트를 안 쓰고 레이어 어저스먼트라는 걸 써요. 이 밑에 보면은 일단 이 레이어 카피는 끌어서 스레이트에 넣을게요. 넣고 이 레이어 창 밑에 보면은 이 반달처럼 된 거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아까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나왔던 기능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중에서 커브를 눌러보면 생겼으니까 집어넣고 요거 여기 누르면은 크리에이트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커브가 있죠. 요 커브가 있고 나머지 것들도 여기에 아까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있던 것들이에요. 커브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여기 레이어가 하나 생기고 커브 레이어가 생겼어요. 생기고 프로퍼티에 커브 창이 아까 같은 그런 창이 떴어요. 그러면은 이 창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창이 안 보이죠. 좁아서. 이때는 요 프로퍼티라는 걸 이걸 끌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옆으로 끌고 나가면 돼요. 이렇게 나가면 여기 키워서 작업이 되죠. 아까하고 조금 틀려요. 이게 옆에 있던 건데 기능은 다 여기에 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지에.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이 커브하고 같아요. 같은 건데 이제 위치가 틀리고 바뀌었다 뿐이니까 요거는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 컴퓨터 작은 데서는 화면을 전부 다 가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왔다 갔다 움직여가면서 해야 되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다시 끌고 여기 옵션 판넬에 가면은 이렇게 파랗게 생기죠. 사각형이. 그때 마우스를 놔주시면은 제자리에 들어가죠.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갔는데 요 아래 위가 넓은 있으니까 좁아져서 안 보여. 그러면 임시로 위에 것을 닫을게요. 여기가 거의 금이 거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위에 이 히스토그램을 여기 밑에가 좁으니까 이걸 위로 올리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여기를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에 오른쪽 마우스를 놓고 미니마이즈 하면은 위에가 줄죠. 이렇게 미니마이즈 해서 히스토그램 부분이 이름만 남고 다 없어졌죠. 그리고 밑에가 다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단지 인풋 아웃풋이 밑에 같이 써 있죠. 그렇죠? 그때 이 대비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대비를 섀도우 에리어를 밑으로 내려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밝은 부분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밝게 만들고 그러면 컨트라스트가 높아졌죠. 이때 여기서 작업한 것이 196 지점이 204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누르면은 58 지점이 43으로 얻어졌고 항상 숫자가 낮은 것이 어둡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상태를 아까 프리뷰로 봤던 것이 요 눈을 가리면은 원상태가 되죠. 요 눈을 가리면 요 눈도 없어져요. 연동이 돼가지고 보세요. 그럼 요게 원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되돌리고 싶어. 그러면 요거 클릭하면은 되돌려지죠. 리셋하고 비슷한 거죠. 이 옆에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컨트라스트를 조정할 때 보통 지금 섀도우 에리어를 내리고 하이라이트 에리어를 올려서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더 정밀하게 하려면 여기 가운데 미드톤 에리어 128지점 여기를 찍어서 128을 찍었는데 130, 130이 됐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방향키 눌러서 128로 만들고 그죠? 여기도 128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섀도우 에리어를 내리고 그러면 여기가 128이 고정된 상태에서 미드톤은 고정을 시켜놓고 하이라이트 섀도우 에리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일단 쓰레기통으로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 백그라운드 원본은 손상이 안 되겠죠. 근데 요 기능이 지금 위에 어저스먼트에 예전에는 아이콘만 있었는데 다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어저스먼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저스먼트 프리셋하고 인디비듀얼 어저스먼트. 프리셋 먼저 설명드릴게요. 프리셋은 이 옆에 방향키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미리 포토샵 회사에서 어, 만들어 놓은 조정값이 나와 있어요. 이 조정값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클릭하고 보면은 흑백이 됐죠. 그 흑백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흑백을 사용하면 되고, 그 밑에 거를 해보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보고 자기가 맞는 거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뭐라고 있죠. 뭐를 누르면 또 더 나와요. 여기 포트레이트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 이걸 클릭하면은 또 이걸 닫고 랜드스케이프 풍경화 되겠죠. 블랙 앤 화이트 볼까요? 흑백 만든 것도 전부 다 틀려요. 토닝, 그죠? 이건 단색 처리된 거네요. 근데 이렇게 이거 지금 리스트로 본 건데 이것을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여기엔 이름까지 있었는데 아이콘으로만 나와요. 리스트가 낫겠죠. 요, 요 프리셋은 프리셋을 사용해서 일단 조정한 다음에 여기서 수동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게. 그렇게 보고 이번엔 인디비dual 볼까요? 인디비dual을 옆에 클릭하면은 여기에도 아까 여기 어저스부터 레이어에서 나왔던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이게 이미지에 가면은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브라이트니스 레벨 커브 여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 저는 밑에서 반달 요걸 클릭해서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뭐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걸로 시작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밑에가 여기는 넓은데 여기가 좁아요. 이때 이 중간에 놓고 마우스가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밑에가 넓어지겠지. 이렇게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이 다 쌓여 있죠.
이 프로퍼티로 와서 요것들을 전부 다 원위치 시킬게요. 위치가 안 되나? 이거를 다 지우려면은 하나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밑에까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돼. 이렇게.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아까 프리셋을 제가 클릭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레이어 창하고 어저스먼트 창하고 요 히스토그램은 가려 있죠. 이 히스토그램을 다시 보이게 하려면 이걸 클릭하면은 다시 보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할게요.